고등수학하 개념 강의 3단원, 명제단원의 네 번째 내용은 절대부등식입니다. 우리가 그냥 부등식이 나왔을 때 부등식의 해를 구하는 과정은 배웠었어요. 이 절대부등식이 무엇인지 알아보고 절대부등식의 예시들에 대해서 알아볼 예정입니다. 부등식으로 넘어가기 전에 등식에 대한 용어 정리 먼저 해보겠습니다. 등식이라는 건 등호가 있는 식을 이야기합니다. 즉 등호만 있으면 되니까 얘가 참인지 거짓인지는 아직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만약에 항상 참인 등식이 있다면 항상 참이니까 항등식, 항상 거짓인 등식은 거짓인 등식이라고 불러줄 거고요. 그다음 참이기도 하고 거짓이기도 할 때도 있을 거예요. 그럴 때는 방정식이라고 불러주기로 했습니다. 그럼 이때는 참인 값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참인 값을, 우린 참인 x값을 해라고 불러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해까지 연결시켜서 배웠었죠. 그럼 부등식으로 넘어와서도 동일한 장면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부등식이라는 건 부등호가 있는 식이기 때문에 참거짓이 아직 보장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죠. 따라서 항상 참인 부등식은 우리 이때 절대부등식이라는 표현으로 쓸 거고요. 참이기도 하고 거짓이기도 한 부등식은 조건부등식이라고 불러줄 겁니다. 그 조건을 우리는 찾아가는 것을 해라고 불러주는 거죠. 따라서 이렇게 절대부등식의 뜻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두 실수, 두 식의 대소 판단을 하는 방법 세 가지를 배워보겠습니다. 먼저 a-b를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a-b가 0보다 큰지, 작은지, 같은지에 따라서 우리는 a와 b 사이의 관계를 바로 알아낼 수 있습니다. 얘는 굉장히 간단한데요. 양변에 b를 더하게 되면요. 얘가 a만 남을 거고 b가 우변에 남겠죠. 따라서 a와 b 사이의 관계로 변환이 가능하네요. 따라서 a-b가 0보다 큰지 작은지 같은지 확인하고 그러면 a하고 b는 어떻겠구나로 넘어가는 방법입니다. 예시를 들어보면 이렇게 x제곱과 x-1을 비교해달라 라고 했어요. 지금 둘 다 x를 갖고 있기 때문에 바로 비교하기가 굉장히 힘들죠. 그래서 일단은 뺄 겁니다.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로 작성이 될 거고 걔하고 0하고 누가 더 큰지 확인을 해보겠다라는 거죠. 근데 이 상태에서도 2차식이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함수화 시켜서 생각할 겁니다. 그럼 결국 y는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라는 2차 함수랑 y는 0이라는 x축 사이의 관계를 알아봐 달라라는 거죠. 따라서 이 2차 함수랑 x축 사이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우리 얘네 둘이 몇 개의 점에서 만나는지 확인하려면 연립해서 판별식 처리하죠. 따라서 연립해서 판별식 처리하게 되면 판별식 t가 1-4가 되고 걔가 0보다 작음을 통해 x축과 한 점에서도 만나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 대충 모양을 그려보면 이렇게 그릴 수 있겠죠. 그럼 함수값을 서로 비교했을 때 항상 요 2차 함수의 함수값이 x축의 함수값보다 큰 상황이므로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 0보다 큼을 알 수 있겠네요. 그러면 결론 x제곱이 x-1보다는 크다가 됨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뭐 간단한 숫자였을 때는 그냥 비교하면 되겠지만 좀 어려운 숫자나 식이 나왔을 때는 차가 0보다 큰지 작은지 확인하는 방법을 통해서 각 수의 또 각 식의 대소를 판단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으로는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을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우리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의 경우에는 a 플러스 b 곱하기 a 마이너스 b다로 인수분해가 됩니다. 그러면 a가 0보다 크고 b도 0보다 크다가 가정이 되어 있다면 a 플러스 b가 0보다 크다가 보장이 되죠. 그럼 여기가 0보다 큰 플러스니까 여기의 부호에 따라서 얘의 전체 부호가 결정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의 부호와 a 마이너스 b의 부호가 같음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고요. 그렇다면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이 0보다 크다면 a가 b보다 크다라는 거,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이 0이라면 a가 b다라는 거, 근데 a제곱 마이너스 b가 0보다 작다면 a가 b보다 작다라는 것을 우리는 체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는 이미 가정 하나가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a 플러스 b의 역할이 플러스여야만 a 마이너스 b의 영향력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이 a와 b가 양수여야 된다라는 조건이 꼭 필요합니다. 즉 이런 건 언제 쓰느냐? 제곱근이나 절대급 값이 있는 경우에 대해서 대소 판단을 해야 된다면 많이 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제곱근, 루트를 가진 수와 루트를 가진 수를 비교할 거래요. 그럼 아까 전 방법으로 서로를 빼서 비교하는 방법을 하게 되면 루트의 루트이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어요. 그럴 때는 루트는 0보다 크다가 가정이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상황을 만족해서 제곱끼리 비교하는 장면으로도 충분히 A, B 사이의 관계를 찾아낼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절대값도 역시 똑같습니다. 절대값은 0보다 크다라는 게 가정이 되어 있으니까 제곱해서 빼서 비교해도 별 문제는 없을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럼 마지막으로 B분의 A를 이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B분의 A를 이용하는 방법은 일단은 가정들이 필요하겠죠. B분의 A가 A-B이므로 B로 나누는 과정이 있으니까 0이 아니어야 된다라는 조건이 필요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부등식을 확인할 거잖아요. 근데 양변에 곱했을 때 부등호의 방향에 영향을 주면 안 되죠. 그래서 분모에 있는 B는 0보다 크다라는 조건이 필요합니다. 즉 어떤 작업을 해줄 거냐면 이번에는 B분의 A가 1보다 큰지 작은지 같은지를 확인해 줄 겁니다. 왜 1이 되냐면 양변에다가 B를 곱하자를 해서 A와 B 사이의 관계로 바꿔줄 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양변의 부호가 변하지 않으려면 B는 0보다 크다라는 조건이 필요했던 거죠. 이런 장면은 언제 쓰이는지 알아보면 지수로 표현된 대소 판단에서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우리 지수는 어차피 0보다 크다라는 게 가정이 될 거기 때문에 지수의 표현, 2의 m제곱, 여기가 엄청 지저분할 수도 있어요. 2의 m-n제곱, 여기도 엄청 지저분할 수 있어요. mn제곱, 막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에서는 우리가 바로 판단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얘랑 비교하려는 대상도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2에 m 플러스 n제곱 이런 식으로 하면 얘네들을 바로 비교하지 않고 얘네들을 나누고 1보다 큰지 작은지를 확인하겠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두 실수, 식을 대소 판단하는 방법은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 두 수의 차를 또 두 식의 차를 이용하는 방법이 가장 간단한 방법이고요. 근데 상황에 따라 제곱근이나 절대값이나 지수가 있는 경우에는 이 나머지 두 가지 방법도 이용할 때가 있다라는 거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절대부등식으로 넘어가기 전에 여러 가지 실수의 성질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일단 A, B가 실수다라고 가정이 되어 있으면 A가 B보다 큽니다. 나오면 양변에다 B 빼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줄 수 있죠. 이 과정은 바로 이전 과정에서 차를 이용한 대소비교 관계 살펴보는 장면에서 다 증명을 했었습니다. 그 다음 양수 조건 나오게 되면 이 상황에서는 제곱끼리 이런 관계를 갖는다라는 것도 증명했었죠.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이 0보다 크다가 가정이 되니까 이렇게 넘어올 수 있는 거죠. 그 다음 a제곱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이게 당연한 것 같지만 굉장히 많이 쓰이게 될 예정입니다. 우리가 절대부등식을 증명하는 과정에 있어서 제곱의 형태를 만들면 0보다 크거나 같다로 넘길 수 있으니까 굉장히 많이 쓰게 될 거거든요. 따라서 이 정도 체크해 줄 수 있고 a제곱 플러스 b제곱도 0보다 크거나 같겠죠.
그러면 이런 상황들에서 이 등호가 성립할 부분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등호 성립 조건이라는 걸로 많이 내려갈 거거든요. 그래서 확인을 좀 해보면 a제곱 더하기 b제곱을 했을 때 0이 된다는 건 0보다 크거나 같은 거, 0보다 크거나 같은 거니까 각각이 0일 수밖에 없고 제곱이 0이려면 a가 0, 제곱이 0이려면 b도 0이어야겠네요. 따라서 a는 b는 0일 때 등호가 성립하겠다라는 것도 체크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런 장면도 많이 쓸 거고요. 다음 절대값을 제곱하는 장면도 많이 쓸 거예요. 절대값을 제곱하는 경우 어차피 부호에 있어서는 얘네 둘 다 양수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값 크기만 생각하면 되겠죠. 즉 크기만 생각했을 때도 어차피 제곱해서 만들어진 수기 때문에 서로 같다라고 볼 수 있어요. 따라서 부호도 같고 숫자도 같으니까 얘네들은 같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절대값을 전체적으로 씌웠을 때도 각각으로 쪼개도 별 문제는 없다라는 사실도 있어요. 생각해보면 당연한 게 양수가 됐고 양수 곱해서 양수가 됐다 해서 부호는 똑같을 것이고 숫자적인 크기를 비교했을 때도 크기는 어차피 둘이 곱하나 그냥 따로따로 곱하나 곱한 값이나 똑같겠죠. 따라서 얘네들도 같음을 체크할 수 있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이런 장면인데요. 원래는 이 a라는 게 절대값 a이거나 아니면 마이너스 절대값 a예요. 근데 우리가 a에 대한 부등식이 필요한데 부등식이랄 게 없을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장면을 많이 씁니다. a는 절대값 a랑 마이너스 절대값 a 사이에 있는 값이다 라고 체크가 되는 거죠. 따라서 이렇게 부등식으로 그냥 만들어서 푸는 과정도 많이 하게 될 거니까 이것도 잘 기억하면 좋습니다. 물론 등호만 되겠지만 부등식으로 그냥 만들어 버린 거죠. 뭐 같은 것, 작거나 같은 거랑 다를 게 없으니까요. 따라서 이렇게 실수의 성질을 이용해서 절대부등식을 한번 살펴보는 장면을 해봅시다. 절대부등식 요게 나왔어요. a제곱 풀마 ab 플러스 b제곱이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나왔네요. 이 장면은 A, B, C가 실수라면 아무거나 넣어도 성립하는 절대부등식에 해당합니다. 증명을 해보면요. 증명할 때 가장 많이 쓰이는 게 이거라고 했죠. 제곱했을 때는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 라는 거니까 결국 완전 제곱의 형태를 만든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얘는 제곱이고 얘도 제곱이지만 얘는 문제가 생겼죠. 그래서 얘를 기준 삼아서 일단 최대한 완전 제곱식으로 만들고 부수적인 입장은 나중에 처리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a제곱 풀마 ab를 기준으로 봤을 때 a 뿔마 2분의 b의 완전제곱 형태일 때 저 내용이 나오죠. 근데 이렇게 하게 되면 4분의 b제곱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b제곱이 있었으니까 4분의 3b제곱을 더함으로써 처리를 해줄 수가 있겠네요. 그럼 얘는 어떤 수의 제곱, 그 다음에 얘도 어떤 수의 제곱에다가 4분의 3 곱했으니까 양수 곱한 거니까 양수겠죠. 따라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0보다 크거나 같음을 우리는 바로 알아낼 수 있습니다. 등호 성립 조건이 써있네요. 등호 성립은 언제 하는지 생각을 해보면 요 장면 각각이 지금 제곱이니까 각각이 0일 때 성립하겠죠. 따라서 각각이 0입니다를 써보게 되면 요 장면에서 B가 0인 거 나오고 B에 0 넣게 되면 A도 0인 거 확인할 수 있겠죠. 따라서 이런 식으로 등호 성립 조건을 찾게 됩니다. 비슷한 방법으로 다른 부등식도 한번 봐보죠. a제곱 뿔마 2ab 플러스 b제곱이 0보다 크거나 같은 게 절대부등식이래요. 절대부등식인 이유, 맨날 성립하기 때문이겠죠. 맨날 성립하는 이유를 찾아봅시다. 얘는 바로 완전 제곱식이 되는 아이네요. 제곱했으니까 항상 0보다 크겠죠. 크거나 같겠죠. 따라서 얘도 역시 절대부등식이다 라고 볼 수 있고 얘도 역시 등호 성립 조건 물어보겠죠. 그럼 어떤 수를 제곱했을 때 0보다 크거나 0이 되겠는가 물어보는 주의니까 당연히 이 안에 게 0이어야 돼가 되겠네요. 따라서 A 뿔마 B가 0이어야 되니까 A는 맞불 B가 되겠네요. 여기다 복호동순 꼭 써줘야 되겠죠. 플러스일 때는 마이너스로 나올 것이고 마이너스일 땐 플러스로 나와야 되니까요. 따라서 이렇게 등호 성립 조건까지 체크를 해줘야 합니다. 또 다른 절대부등식을 보게 되면 이 장면.
이런 식 많이 본 적 있죠? 고등수 상에서 어렵다고 나오는 식이었어요.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c제곱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bc 마이너스 ca. 얘도 역시 완전제곱식으로 최대한 만들어주죠. 얘 생각해보면 a-b의 완전제곱에서 오내고 그 다음에 뭐 bc에다가 bc 생각해보면 b-c의 완전제곱 그 다음에 ca 그 다음에 a제곱 c제곱 생각하면 c-a의 완전제곱. 근데 이렇게 다 더하게 되면 두 번씩 나오니까 2분의 1 배하자 했었죠. 근데 각각이 제곱이니까 0보다 크고 0보다 크거나 같고 0보다 크거나 같을 거예요. 그러니까 0보다 크거나 같은 걸 다 더했으니 그 다음에 2분의 1을 곱했으니 전체적으로 0보다 크거나 같겠다가 보장이 되는 거죠. 따라서 얘도 역시 절대부등식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등호는 언제 성립하느냐? 그럼 등호여야 되니까 각각 제곱한 걸 더했을 때, 즉 0보다 크거나 같은 걸 더했을 때 0이 되려면 각각이 0이어야겠죠? 따라서 각각이 0이야 쓰게 되면 A는 B다 나오게 되고 B는 C다 나오게 되고 C는 A다 나오게 되죠. 그러면 A는 B는 C여야 성립한다 라는 거 찾아낼 수 있겠네요. 이렇게 절대부등식들을 실수의 성질을 이용해서 증명하는 과정, 즉 제곱이 0보다 크거나 같다는 걸 가장 많이 사용하게 될 겁니다. 다음으로 배울 절대부등식은 산술평균과 기하평균입니다. 사실 조합평균까지 알고 있으면 좋아서 하나 더 써놓을게요. 일단 산술평균이라는 건 우리가 생각하는 그 진짜 평균 내는 장면이라고 보시면 돼요. 뭐 국어, 수학 성적을 평균 낸다라고 하면 국어 성적, 수학 성적 더해가지고 2로 나누죠. 그 과정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가장 흔하게 사용하는 평균을 얘기하는 거죠. 근데 이 평균을 내는 장면에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얘네들을 곱한 다음에 곱했으니까 제곱 정도 됐으니까 제곱근 씌우면 평균 정도 나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그게 기하평균이라는 겁니다. 즉 곱의 제곱근을 이용해서 나타내는 평균을 우리는 기하평균이라고 부를 거고요. 이 장면은 넓이나 부피, 비율에 대해서 평균을 낼 때 사용하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조합평균인데요. 얘는 과학에서 한두 번 봤을 거예요. 우리 평균 속력이나 병렬의 저항값 이 과정에서 한번 본 적이 있을 거거든요. 이 과정에서 평균을 내세요 해가지고 병렬의 저항값, 최종 저항값을 구하는 과정에서 쓰여요. 근데 얘는 역수의 산술평균을 낸 다음에 역수를 다시 취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A, B였으니까 A분의 1 B분의 1을 산술평균 냈으니까 둘이 더하고 2로 나누고 그 다음에 역수를 다시 취한 장면이다 라고 보는 거죠. 이것도 하나의 평균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세 가지는 기억해 주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산술평균과 기하평균이라고 했기 때문에 얘네 둘 사이의 관계를 지금 알아보고자 하는 거죠. 알아봅시다. 일단은 얘네들 사이의 관계를 알아보려고 봤더니 이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서 a 플러스 b와 2 루트 ab 사이의 관계를 알아보고 양변을 2로 그냥 나눠줍시다. 그럼 얘는 또 루트가 있으니까 마음에 안 들죠. 근데 우리 어차피 양수 조건이 있었기 때문에 얘가 0보다 크다라는 거 가정되어 있고 얘도 0보다 크다라는 거 가정되어 있을 거예요. 따라서 제곱해서 비교해도 그렇게 큰 문제는 없다라고 했었죠. 따라서 제곱해서 빼주게 됩니다. 제곱해서 빼주면 a제곱 플러스 2ab 플러스 b제곱 마이너스 4ab니까 a제곱 마이너스 2ab 플러스 b제곱이 되어서 a-b의 완전제곱이 되네요. 그럼 a-b의 완전제곱이니까 항상 0보다 크거나 같겠죠. 그러면 이쪽이 항상 크거나 같다가 되겠고 제곱끼리 비교했을 때 저게 성립하려면 이 산술평균 쪽이 더 커야 된다라는 게 크거나 같아야 된다라는 게 오케이가 되겠네요. 등호는 언제 성립하느냐 봤을 때 요 장면 성립하려면 요거 등호 성립하려면 a-b가 0이어야겠죠? 즉 a하고 b하고 같을 때 성립한다는 것을 체크할 수 있게 됩니다. 근데 얘는 증명 방법이 하나 더 있어요. 기하평균이라는 게 나왔죠. 그래서 기하평균, 기하적으로 한번 증명을 해보자 라는 거예요. 일단 어떤 상황을 볼 거냐면 A랑 B에 대해서 평균을 내는 과정을 하고 있으니까 이 지름을 A라는 길이랑 B라는 길이의 합으로서 갖고 있는 어떤 반원이 있다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원의 중심 하나 찍어놔야겠죠. 그러면 중심을 찍게 되면 얘 지금 지름이 a 플러스 b니까 반지름이 2분의 a 플러스 b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얘한테 수직으로 쫙 긋게 되면 얘 반지름에 해당하죠. 따라서 반지름인 2분의 a 플러스 b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요 장면 여기에서 수직으로 그냥 쭉 내려버릴 거예요. 그럼 만나는 점이 있겠죠. 그러면 요렇게 잡았을 때 직각삼각형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지름에 대한 원주각은 90도니까요. 그렇게 되면 직각삼각형에서 수직으로 내린 장면이 생각나잖아요. 그러면 지금 봤을 때 우리 닮음인 도형들이 3개나 생겨가지고 요 장면 해줄 수 있겠죠. 얘의 제곱은 얘 곱하기 얘다. 요 장면 할 수 있겠죠. 따라서 얘의 제곱은 a 곱하기 b다 라는 정보에 의해 루트 ab의 길이를 갖겠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여기가 루트 ab고 여기가 2분의 a 플러스 b니까 당연히 반지름보다는 작을 수밖에 없겠죠. 제가 작거나 같을 수밖에 없겠죠. 따라서 기하평균이 항상 산술평균보다 작거나 같음을 이 도형상에서 볼 수 있다라고 체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조합평균의 경우에는 이 장면 한번 살펴볼게요. 조합평균까지 한번 보는 게 나으니까 이 형 나온 김에 체크를 해봅시다. 지금 여기가 반지름의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럼 여기가 2분의 a 플러스 b가 되겠고 만약에 여기에서 수직으로 내린다면 여기도 역시 직각에서 수직으로 내린 장면이기 때문에 닮음인 삼각형을 이용하게 되면 지금 얘의 제곱은 얘 곱하기 얘다 처리할 수 있죠. 근데 요 내용이 지금 두 개가 다 나온 상황이죠. 따라서 식으로 써보게 되면 루트 AB의 제곱은 내가 구하고 싶은 요 부분에다가 2분의 A 플러스 B 곱했다라고 보는 거죠. 그럼 여기가 AB가 되겠고 넘어가게 되면 2, 그 다음에 A 플러스 B 내려가고 AB 있던 거 써주고 이런 식으로 조합평균이 딱 나옴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요 길이가 조합평균을 얘기한다라는 것을 체크할 수 있고 그럼 조합평균이 기하평균보다 작겠네 라는 것을 체크할 수 있게 됩니다. 작거나 같을 수도 있는 거죠. 따라서 최종적으로 산술평균, 기하평균, 조합평균 사이의 관계를 살펴보면 산술평균이 가장 크거나 같고요. 그 다음에 기하평균, 조합평균 순이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이 장면을 가장 많이 쓸 거기 때문에 이 장면은 나오지 않아요. 지금은. 따라서 이 두 장면은 꼭 암기를 해주고 있어야 합니다. 근데 저 2가 아까 전부터 우리 증명할 때도 2를 곱해서 증명했었죠. 그래서 이 A가 0보다 크고 B가 0보다 클 때 항상 산술기하를 떠올려야 되는데 우리 산술기하 떠올릴 때는 이 형태로 많이 떠올릴 겁니다. 2를 곱해진 형태. 근데 이렇게 보니까 0보다 크고 0보다 클 때 산술기하를 떠올리면 이 장면인데 이 장면을 언제 떠올려야 되냐를 더 자세히 살펴보면 얘가 결국엔 합과 곱 사이의 관계거든요. 그래서 합에 대해서 최대값을 구해주세요 했는데 얘네 둘을 곱했을 때 좀 깔끔해지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그럴 때 많이 사용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양수 조건 있고 곱했을 때 뭔가 깔끔해지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합에 대해서 최대값을 물어본다? 그러면 이거 산술기하 아닐까라는 생각을 이제 해야 된다는 거죠. 따라서 이렇게 양수 상황에서는 합과 곱 사이의 관계로서 산술기하 평균을 우리가 알고 있다라는 거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배울 절대부등식은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입니다.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은 이렇게 생겼어요. 이 상황을 완전히 암기하고 있어야 되는데 이걸 좀 암기하기가 힘들죠. 근데 상황을 보면 좀 쉬운 게 얘의 개수들을 제곱해서 만든 항들을 더해준 거고 얘의 문자들을 제곱해서 만든 항들을 더해준 겁니다. 얘네들을 더한 다음에 서로 곱한 값과 얘네들로 제곱한 값을 비교한 상황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증명해 봐야겠죠. 증명할 때는 그냥 빼서 증명. 따라서 앞에 거에서 뒤에 걸 빼게 되면 여기에서 a제곱 x제곱 플러스 a제곱 y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b제곱 x제곱 더하기 b제곱 y제곱 나올 것이고 마이너스 a제곱 x제곱 마이너스 2ab x y 이렇게 나올 거고 마이너스 b제곱 y제곱이 되겠죠.
그럼 b제곱 y제곱 b제곱 y제곱 똑같으니까 사라지고 a제곱 x제곱 사라지고요. 그 다음에 남은 것만 써보면 a제곱 y제곱 b제곱 x제곱 마이너스 2ab xy 이렇게 했더니 이게 바로 완전제곱식으로 바뀜을 할 수 있어요. 따라서 완전제곱식이니까 항상 0보다 크거나 같다 할 수 있겠죠. 그럼 등호는 언제 성립하느냐? 얘하고 0일 때 성립하겠죠. 따라서 a, y하고 b, x가 같을 때 등호가 성립한다는 것을 체크할 수 있습니다. 근데 a한테 y가 들어가고 b한테 x가 들어가니까 마음에 안 들죠. 지금 a, x고 b, y였잖아요. 그래서 얘네 둘이 서로 주게 되면 b분의 y가 a분의 x일 때 이렇게 장면으로 살펴주는 게 훨씬 더 안정적일 겁니다. 따라서 코시-슈바르츠 부등식 자체를 어느 정도는 알고 있어야 뭐 예방향이 크나 예방향이 크나 정도는 우리가 이렇게 증명해서 처리할 수 있어도 이 식 자체를 암기하지 않으면 사실 의미가 없겠죠. 따라서 이렇게 이런 식이 있었다는 거 자주 기억해 주는 게 좋습니다. 얘는 3차로 늘려도 똑같아요. 3차로 늘리는 건 아니고 3개의 항으로 늘려도 똑같습니다. 사실 4개의 항, 5개의 항, 6개의 항으로 늘려도 동일해요. 이런 식으로 개수들을 제곱해서 만든 항과 그 다음에 문자들을 제곱해서 만든 항들을 더한 항, 걔네들의 곱은 항상 얘네들의 제곱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4개여도 똑같고 5개여도 똑같고 6개여도 똑같아요. 다 제곱으로 이어졌을 때 상황은 절대 부등식이다 라는 것이 다 증명되어 있으니까 이런 비슷한 상황이 왔을 때 개수가 많다고 해서 당황하지 않고 비슷한 방법으로 풀어내면 됩니다.